요 문제에서는 일단 어떤 내용을 좀 아셔야 되냐면,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자, x가 a로 갈 때 분수가 나왔어. 분수가 나왔는데 얘가 극한값이 0이래. 우리가 지금 그냥 객관식 문제 풀면서 극한값이 0인 건 거의 답이 없거든요. 그냥 얘들아 어찌됐건 0인자를 제거하고 0인자를 제거한 다음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극한값이 0인 경우는 약간 특수해. 특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218번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고민이 없다면 사실 218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냥 예를 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 분수가 나왔고 극한값을 계산하래요.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돼 있고 자, 일단 꼴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꼴파악하면 어떻게 돼? 1을 대입하니까 얘들아 분모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전혀 0이 되지 않아. 분모가 0이 되는 게 얘들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0분의 0꼴인데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안 돼? 그럼 그냥 대입했을 때 아무 지장 없는 거 아니야?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0. 그래서 얘들아, 마이너스 1분의 0. 어찌되었건 분자가 0이니까 극한값은 얼마야? 0이죠. 아, 꼴파악을 했더니 얘는 얘들아 0분의 0꼴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부정형이 아니다. 다시 무슨 형이 아니다? 부정형이 아니다. 아, 이건 부정형이 아니야. 그래도 극한값이 0이 될 수 있어. 두 번째.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예를 보게 되면, 보자. x가 1로 가는데 일단 꼴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꼴파악을 할 거야. 꼴파악을 할 거야. 소리. 자, 이렇게 쓸게요. 자, x가 1로 가는데 얘들아, x-1분의 x-1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꼴파악을 하게 되면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니까 0인자를 제거하셔야죠. 그래서 약분을 할걸? 약분을 했어. 그러면 위에 얘들아, x-1이 남아있고 얘는 얘들아 여전히 얼마야?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얘들아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예를 잘 기억해야 돼. 공통점은 뭐야? 극한값이 0이라는 거죠. 극한값이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은 일단 분모가 0이 아니어도 극한값은 0이 될 수 있어. 왜? 분자가 0이 되면 그만이니까. 다시.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인데 극한값이 뭐가 되려면 0이 되려면 0인자를 제거했을 때 분자에 0인자가 하나 남아있어야 돼. 다시 0분의 0꼴에서 극한값이 0이 나오려면 0인자를 제거했을 때 분자에 여전히 얘들아 0인자가 하나 남아있어야 1을 대입해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0분의 0꼴이 아닌데 극한값이 0이래. 그러면 분자가 0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 0분의 0꼴이야. 그런데 극한값이 0이래. 그러면 분자가 0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0인자의 개수가 분모보다 뭐 해야 한다? 최소한 하나는 많아야 돼. 이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얘 0인자야. 얘도 0인자야. 얘 두 개 있고 얘 하나 있어. 그러니까 지워도 0이 될 수 있어. 분모 0 아니야. 그럼 분자가 0인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 1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두 개의 예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다시 극한값이 0이래. 잘 들어. 극한값이 0이면 이게 0분의 0꼴이건 아니건 간에 분자는 일단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바꿔 말하면 무슨 인자를 갖고 있어? 0인자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0분의 0꼴이라면
분자의 영인자가 분모의 영인자보다 최소한 몇 개는 많아야 돼? 한 개는 많아야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 이 설명 이해할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설명이야. 다시 분수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럼 무조건 분자는 영인자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기억할 거. 두 번째, 만약 0분의 0꼴이라면 분자의 영인자가 분모의 영인자보다 최소한 한 개는 많아야 한다. 최소한. 지금 두 개 많아도 돼요? 두 개 많아도 돼. 하지만 보통 시험에 나오는 건 기껏해야 한 개 정도 많을 거야. 이 설명 이해할 수 있을까? 콜. 자, 이 내용을 일단 딱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심화 주제별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때는 얘들아 아마 케이스를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한 40분에 걸쳐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처음 배우고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딱 요 정도. 다시 한번 얘기했어. 분수의 극한값이 0일 때에는 분자는 무조건 0이 돼야 한다. 그런데 만약 0분의 0꼴이라면 분모보다 영인자가 최소한 한 개는 많아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fx하고 gx가 얘들아 둘 다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이? 1인 3차 함수야. 자, fx와 dx가 얘들아 3차 사수는 결정됐고요. 최고차의 계수도 결정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다항함수야 사수, 연속, 미분간의 인수분해. 저 상태로 식을 세울 것이냐 굉장히 후져 보이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족분을 갖더니 뭐라고 돼 있어? 뒤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대? 0이 되는데 1학년 때 배웠던 인수정리야. 바꿔 말하면 gx는 인수분해 했을 때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다? x-1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뒤에는 요 정도 있겠네. 여기까지 콜? 네. 됐어. 그 다음 가를 볼게. 가를 봤더니 나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돼 있죠? n으로 간다고 돼 있어. 그 다음 뭐분의 뭐죠? gx분의 fx야. 그런데 극한값이 얼마라고 돼 있죠? 자, n-1, n-1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얘들아 뒤에 뭐라고 돼 있죠? n은 뭐다? 1, 2, 3, 4다. 자, 이렇게 줬거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쓰기 귀찮아서 극한값 4개를 내가 써야 돼. x가 1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3으로 갈 때, 4로 갈 때 4개를 써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한 줄로 써준 거야. 한 줄로 써줬으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씩 웃으면서 극한값 4개를 다 쓰셔야죠. 극한값 4개를 다 써달라는 게구나. 먼저 1 대입하면 자, n에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얼마? 0. 오케이. 나왔어. 조금 전에 정리했던 거. 분수의 극한값이 0인 수한 경우다. 두 번째. 이번에 n에다 2를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할 거고요. 역시 gx분의 fx야. 자, 그 다음에 n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두 번째 가로가 0이 돼. 역시 0이야. 수한 케이스. 세 번째. x에다 이제 n에다 3 대입할 거 아니야. 3 대입하면 gx분의 fx. 자, 3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1 해서 얘들아 2가 되겠네. 여기까지 콜. 얘는 특수하지 않아. 왜? 분수의 극한값이 2가 나왔대. 그냥 수렴하는구나. 늘 보던 케이스야. 마지막 n에다 4를 대입하게 되면 gx분의 뭐? fx. 맞니? 네. 자, 그러면 4를 대입하게 되면 3, 2 곱하면 6. 이것도 특수하지 않아. 자,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 fx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gx에 대해서는 하나 알아냈어. 누구를 가지고 있다? x-1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중에서 얘들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간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gx 대신에 얘들아, 누구 대입할 거야? 자, 이거 대입했어. 그 다음 분자에 누가 있어? 그런데 극한값이 얼마래? 0이래. 자, 판단해줘. 꼴 파악해야지. 1 대입하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럼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의 극한이 0이라고 하는 극한을 가지려면 분자 fx는 0인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얘가 몇 개 갖고 있어? 1개. 그럼 얘보다 하나 많은 몇 개? 2개. 3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돼. 3개 가져도 되는데 일단 2개. 그러다 뒤에 있는 식 봐서 얘들아 모순이 생기면 개수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내 말 이해가? 따라서 얘들아 fx는 x-1을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오케이. 그러면 3차니까 얘들아 뒤에 한 덩어리 더 있겠네? 오케이. 뒤에 한 덩어리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 자, 첫 번째 조건 끝났어.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fx가 x-1의 제곱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걸 2개 가지고 있다는 걸 판단했고 얘들아 첫 번째 조건은 더 이상 건질 게 없다. 두 번째. 자, 또 대입해줘. 아는 거 대입하는 거야. x가 2로 가. 그 다음에 gx가 뭐였어? 쓰기 귀찮은데 이렇게 써도 되겠지? 네. 그 다음 fx가 누구야? 그런데 또 얼마래? 질문. 분모에다 2 대입해봐. 0 돼? 안 돼? 몰라. 위에 있는 식을 몰라. 그러니까 분모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한 거 분수가 극한값이 0이래. 그럼 무조건 분자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분자에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런데 얘는 절대 0이 안 되거든. 따라서 누구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fx 결정.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3차 함수는 그냥 깔끔하게 결정. 여기까지 콜? 네. 그럼 이제 느낌 딱 오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선생님 써먹지 않은 극한 몇 개? 2개. 그 다음 fx는 결정됐고 그 다음 gx는 뒤에 2차식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 모르는 글자 2개, 식 2개. 따라서 대입하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가세요. 다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영인자의 개수를 맞추는 거 그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야.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두 가지로 풀어드릴 텐데 선생님 저는 그냥 미지수 2개 넣는 건 교과 과정이야. 이건 얘들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미지수 2개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x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gx가 뭐예요? x-1 그 다음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뭐야? b가 되겠고 분자는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값이 얼마래? 2라고 돼 있어. 맞니 얘들아? 이 상태에서 보자. 3 대입하면 4가 될 거고요. 3 대입하면 분자가 4네. 분자가 4야. 분자가 지금 4예요. 그 다음 3 대입하면 얘가 얼마야? 2예요. 그럼 얘들아 2 곱하기 뭐? 했더니 아니 이게 지금 4고 2 곱하면 결국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얘들아? 네. 그래서 얘들아 3 대입해 주세요.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9 더하기 3a 더하기 b 얘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1이 되어야 한다. 식 하나 나왔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한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 4 이게 몇 번으로 출제되는 거지? 21번 킬러 문제였어. 킬러 문제. 다시요. x-1의 제곱 x-2 자, 역시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게 얼마 나왔다고요? 6 나왔어. 4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야? 9. 4를 대입하면 2. 그럼 분자는 얼마가 돼? 18. 그러면 18을 뭘로 나눠야 6이 되는 거야? 3으로 나눠야 되거든? 4 대입하니까 이게 얼마야? 3이야. 그럼 또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4 대입해 주세요. 16 더하기 4a 더하기 b는 얼마? 요 두 개 연립하는 건 1도 아니죠? 맞아 얘들아. 네. 연립하시면 a와 b를 구할 수 있고요. a와 b를 구하는 순간 gx가 결정됐고요. gx가 결정되는 순간 게임 끝이죠.
G에다 얼마 대입하라고 돼 있어? 5 대입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콜. 자, 이렇게 푸실 수 있고 아니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서 풀고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서 풀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뒤에 분명히 2차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hx라고 합시다. hx라고 할게. 물론 얘들아, 나 같으면 얘들아,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풀 거야. 왜? 계산이 훨씬 적으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계산 실수가 많은 건 T가 약간 후지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많은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 전교 1등은 이렇게 풀 거라는 얘기죠. 봐. 이렇게 대입하는 무모한 짓은 하고 싶지 않다. 자, 여기다 hx, 여기다 hx. 자, 그러면 3 대입했을 때 얘들아, 3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아까 3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4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해석해봐. 선생님, H가 몇 차식이었어? 2차식. 2차식하고 1을 연립했어. 2차 방정식인데,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이거 내가 이미 지난주인가 수업 시간에 차이함수를 이용한 교점관계 파악이라고 해서 분명히 설명해 드렸었고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왼쪽에 hx였고요. 오른쪽이 얼마였다? 1이었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걸 열심히 풀었더니 누구하고 누가 나왔다? 3하고 4가 나왔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h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1을 놓고 3을 근으로 가지니까 x-3, 4를 근으로 가지니까 뭐야? x-4. 이거 이해 못하시면 큰일 나. 분명히 나 이거 설명했어. 분명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아니, 이거잖아. hx가 있어. 1이 있어. 3하고 4가 근이래. 그러면 이러한 그림 관계를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못하는 애들은 1을 넘겨서 hx-1은 0이다. 그리고 나서 hx-1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나서 -1을 다시 오른쪽으로 넘긴다. 그 짓은 절대 내가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됐어. 그럼 자, 갖고 와. 가지고 오시면 gx는 뭐가 될까요? x-1이 될 거고요. hx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요? 1 더하기 x-3, x-4. 이게 얘들아 hx라며. 근데 문제에서 얼마 대입하라고 돼 있죠? 5를 대입해줘 라고 돼 있으니까 5를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1 곱하면 2. 답은 12. 그래서 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걸 한 방에 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항함수는 끝까지 인수분해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P가 고급져진다. 이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일산 쪽에서 한 3번 나왔던 것 같아. 킬러 문제잖아. 킬러 문제인데 이게 얼추 이제 한 10년 돼가니까 이제 공부가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내신으로 던져도 이게 그냥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설명하다가 조금 길어졌지만 실제로 연습 좀만 하시면 1분 30초 안에 끊을 수 있는 문제거든. 따라서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낼 때는 이 정도 바꿔서 내지 않겠어요? G2가 0이다. 요거만 바꿔도 얘들아 그냥 전혀 다른 문제를 느끼실 테니까 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잘 연습해 두시는 게. 그래서 218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가 뭐라고요? 분수의 극한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분수의 극한값이 0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 거야. 됐어 거기까지? 네. 오케이, 좋아요.